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윌에서 경비조사 경호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비조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경비조사 제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죠? 또 어떻게 또 앞으로 유망한지 그것도 모르시고, 또 학습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결하고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먼저 한번 봅니다. 그러면 경비조사가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게 되죠? 그 이유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요, 경호 서비스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경비, 안전, 경호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느끼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변 안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경비 업체 수가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3천여 개사가 있어요. 또 경비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려봅니다. 경호원의 역할이 왜 확대되고 있냐면요,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뭔가 어떤 여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신변 보호해주는 그런 신변 보호 업무도 새롭게 생기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업무가 확장되고 있다. 그 다음에 경비조사를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0명 또는 100명 단위로 경비조사가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경비조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려보면요, 경찰 공무원 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일 때 가산점이 무려 4점씩이나 된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승진 시험에도 가산점이 0.3점이 부여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경비조사 제도는요, 그 주관을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산점이 부여되고요. 또 경호 경비 관련되는 그런 대학에서 그런 학과가 전국적으로 30여 개 학과고 새롭게 자꾸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경비조사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학점 20학점을 그냥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또 아울러서 봅니다. 경비업체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경비조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로펌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처럼 경비회사에서는 경비조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또 봅니다. 노후보장형 자격증이다. 통상 우리가 직장 들어가서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회사를 관둬야 되죠. 그런데 경비조사는 나이가 많더라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한번 얘기 드리면요, 우리가 경비조사 연봉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금 정상권 있는 업체 예를 들어보면요, 그 S그룹 계열사에 있는 어떤 회사는요, 대졸 초봉 연봉이 약 4천에서 4,500 정도 선이다. 물론 능력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있기는 해요. 이제 다음에 봅니다. 그럼 경비조사 자격과 관련해서요, 시험이 어떻게 시행되냐면요, 매년 11월 달에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24회, 즉 2022년 시험에는요, 금년 11월 12일에 시험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시험 주관을 경찰청이 한다. 그런데 경찰청은 시험을 많이 달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그 시험이 위탁돼 있고, 또 시험 시행 방식은 객관식 사지 선택형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시험 어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비교적 좀 적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 다음 봅니다. 응시 자격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요,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제한을 조금 가하긴 있어요. 18세 미만이면 투표권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응시 자격에서 배제가 되고, 피성년 후견인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뭐 응시 자격 박탈이 돼 있고, 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요, 경제적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물론 요거 말고도요, 전과 있는 사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응시 자격을 제외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어떤 일반적인 자격 제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시험 과목을 제가 뭐 간략하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1차와 2차로 구분되는데, 법학계로는 어떤 거냐면요, 법률 관련되는 일반적인 거를 묶어놨어요.
기초적인 것만 묶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서의 법학개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민간경비론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공경비가 아닌 민간경비와 관련되는 이론적 체계를 가볍게 엮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보시면요. 경비업법이 필수 과목인데 처원경찰법이 포함되어 있고 이 두 가지 법은요. 민간경비를 규율하는 양대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경호학, 소방학, 범죄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이 경호학을 선택해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경호학은 아무나 접근하기가 쉽다. 그러나 소방학의 경우는 소방연소공학과 관련되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범죄학은 형법 일반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경호학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경비조사는요. 기계경비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안을 묶고는 기계경비개론 그리고 기계경비 시스템 체계인 기획 및 설계 이 두 가지가 2차 과목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합격 기준을 얘기 드려보면요. 1차는 되게 쉬워요. 매 과목 40점 이상, 즉 과락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 문제는 2차 과목인데 2차 과목은 어떠냐면요. 선발 예정 인원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반 경비조사는 540명, 그리고 기계 경비조사는 60명인데 그런데 요 선발 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로 커트라인을 정해서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봅니다. 그러면 고득점 또는 만점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비교한다. 이렇게 제가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요. 쉬운 사항도 있고 어려운 사항도 있다. 쉬운 거는 누가 보기에도 금방 정리가 되죠. 그런데 조금 쟁점되고 어려운 사항은요. 정리하고 비교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확실하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노트 및 수첩 활용이라는 그런 말을 제가 해놨죠. 왜 그러냐면요. 중요하고 필수사항 그리고 암기가 쉽지 않은 사항 있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나만의 노트와 수첩을 만들어 놓고 써가면서 그리고 이동하면서 계속 보면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에듀윌의 강점이기도 한데요. 만약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죠? 마음속에 담아놓지 말고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와 또 관련되는 교수님들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서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를 시킨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질 거냐면요. 제가 기본적인 거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은 시험에 꼭 합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에듀윌에 준비된 강사진과 또 에듀윌에 검증받은 합격 시스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곁에서 어떨 때는 다정한 친구처럼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의 자상한 멘토가 돼서 여러분을 지켜드리고 또 합격으로 인도를 해갈 그럴 준비들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에듀윌과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